귀영을 노린다. 팔자에. 기안84가 런던 사치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면서 감격했던 이 장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한국 작품들이 걸려 있다고 해서 14F도 초대를 받아 다녀왔습니다. 우선 가기 전에 사치 갤러리가 어떤 곳인지 미리 알고 가야겠죠. 1985년에 설립된 사치 갤러리는 런던에서도 부촌으로 꼽히는 첼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대미술계 킹메이커라 불렸던 찰스 사치가 설립한 갤러리예요. 독보적인 안목으로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암흑기였던 영국 미술계를 일으켜 세운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죠. 포름 알데이드의 박제상어를 넣어 큰 충격을 줬던 데미안 허스트도 찰스 사치의 후원을 받은 아티스트입니다. 덕분에 데미안 허스트는 전 세계에 관심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니 작가 입장에서는 사치 갤러리에서의 전시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죠. 14F가 사치 갤러리에 도착했을 땐 국제 아트페어인 포커스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포커스 아트페어는 파리를 거점으로 뉴욕과 런던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박람회예요. 이번엔 모든 아트는 평등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통 예술과 디지털 아트가 공존하는 아트페어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고 알렉산더 맥퀸이 설립한 사라반드 재단의 작품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의 작품도 많았지만 LG전자 같은 기업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국가의 작품이 사치 갤러리를 꽉 채웠는데요. 특히 한국 작가의 작품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다랑아리를 그린 최영욱 작가의 카르마 시리즈도 여러 점 걸려 있었는데요. 2011년 이 작업 중 3점을 빌 게이츠 재단이 구입해 주목을 받기도 했죠. 최근 버추얼 휴먼 2단 매버릭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던 가수 던의 작품도 보이고요. 특히 제작진의 눈을 사로잡은 건 한복의 오방색을 이용한 설치 작품이었습니다. 아니, 오방색이 이렇게 힙했나요? 얼마 전 브라질 예수상에 한복을 입혔던 이진희 작가의 작품이었는데요. 14F가 직접 만나 작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폼바느질이라는 원시적이고 감각적인 작업으로 이제 작업을 했고, 그와 대비되게 그 AI나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것들을 좀 대치시킴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좀 질문들을 좀 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죠. 세계적인 상업 갤러리고 이런 곳에서 또 한국적인 어떤 문화나 한국의 어떤 미학을 알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시 이후 한국 작품들도 많이 팔렸다고 하니 마무리까지 꽤 훌륭한 것 같죠? 사실 저희가 초대받은 건 이번 전시뿐만이 아니에요. 포커스 아트 페어가 끝난 후 다시 이곳에 한국의 작품들이 걸렸거든요. 이번엔 한국 기업들의 전시였는데요. 바로 신기술 융합 콘텐츠 글로벌 페스티벌 더 어울림. 인공지능, 메타버스, NFT, VR 등 과학기술을 이용해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소개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는 작품을 전시하다기보단 기술을 전시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해요. 전시 첫날 오프닝 파티에선 레이저를 이용한 미디어 아트가 이목을 끌었고요. 국악밴드 상자루와 아트테크 기업인 엠버린의 콜라보 공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더 들어가 보니 AI나 메타버스를 이용해 만든 K-팝과 드라마 콘텐츠가 전시되어 있었고요. 웨어러블 기기와 VR 기술을 이용한 게임, 카메라를 통해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주고 제품까지 추천해주는 뷰티 AR 기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체험을 안 해볼 수 없겠죠? 예쁜데? 부장님 드리면 되겠네요. 우와. 가죽에 프린트를 하는 데가 없대요. 근데 여기서 최초로 특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징그럽다. 마음에 듭니까?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스왈로브 스킬이에요. 귀여운 것 같아요. 이번 전시가 의미 있는 건 소비자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과 바이어들도 지켜보는 행사라는 거예요. 잘하면 국내 기업들의 기술이 해외로 진출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작품 중 일부는 런던의 또 다른 전시장 아우터넷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엔 MBC 작품도 한 피스 걸려 있어서 살짝 구경하고 왔습니다. 런던 한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한국 작품들을 볼 수 있다니 어쩐지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죠. 앞으로는 또 어떤 콘텐츠들이 한국을 알리게 될지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사이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